7장 포인터와 다차원 배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에서 먼저 2차원 배열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2차원 배열을 주소값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2절에서 2차원 배열 이름, 이 2차원 배열 이름의 포인터형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볼 거고요. 그러면 3절에서 이제 포인터형을 알았으니까 2차원 배열을 가리키는 포인터를 만들어서 2차원 배열을 가리키게 하고서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다음 4절에서는 2차원 배열을 함수에게 전달할 때 함수의 매개 변수로 어떤 포인터 변수를 만들어야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5절에서는 이제 2차원 이상의 n차원 배열 3, 4, 5 이런 n차원 배열을 가리키는 포인터와 함수 전달 방법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그리고 6절에서 메모리 동적 할당으로 2차원 배열처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단원 정리를 하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2차원 배열에서 주소값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면 2차원 배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2차원 배열과 포인트와의 관계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2차원 배열 요소들의 주소값의 변화를 먼저 확인을 한번 해보고 여러분도 이 관계를 정확히 머릿속에 그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1차원 배열, 우리가 앞에서 1차원 배열할 때 1차원 배열을 뭐라고 했냐면 배열은 동일한 자료형의 연속적인 집합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1차원 배열에서는 이제 정수형이면 정수, 실수형이면 실수, 이러한 값들의 연속적인 집합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2차원 배열은 이러한 1차원 배열들, 이러한 1차원 배열의 연속적인 집합이다라고 봐도 무방할 거예요. 이와 같은 관계, 이러한 만들어진 1차원 배열들의 연속적인 모임, 중요한 게 연속적이라는 거예요. 연속적인, 떨어져 있지 않고 연속해서 붙어서 메모리상으로 연속적이다라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삼행사열의 2차원 정수형 배열이 있을 때 이 배열의 이름과 각각의 요소들의 주소값을 가지고서 한번 예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와 같이 int arr 2d 2차원 배열에 3행사열짜리 배열이 준비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 arr2d의 2차원 배열이 이렇게 길게 공간이 잡혔는데, 자, 이걸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한 이걸 기반으로 한번 살펴보면 먼저 int arr 1차원 배열이라고 해볼게요. 자, 몇 칸 4개씩 정수를 4개씩 갖는 이러한 1차원 배열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공간 정수형 값을 가지는 이와 같은 4칸짜리 1차원 배열이 있었어요. 자, 이렇게 1차원 배열이 있었으면 이러한 1차원 배열이 1차원 배열들의 연속적인 집합이라고 했으니까 이러한 덩어리가 몇 개 있다? 3개 있다. 그래서 하나, 둘, 3개. 이와 같은 연속적인 집합이라고 봐도 괜찮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각각의 값을 보면 1차원 배열들의 정수가 1, 2, 3, 4 정수용 값 4개가 있으니까 16바이트가 되겠죠. 16바이트. 그래서 이 배열의 시작값이 FEC8이었다면 이거보다 16바이트 더 큰 다음에 다음 1차원 배열이 놓이게 되겠죠. 그래서 FED8로 해서 C8에서 D8로 16진수니까 16개가 증가된 값이죠. 이와 같이. 그럼 그 다음에 또 16개가 증가된 다음 값은 FE28이 준비가 되겠죠. 이렇게 1차원 배열들의 크기가 이렇게 준비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
이 각 하나의 방은 우리가 표현을 ARR 2D에 지금 0번 1차원 배열, 0번 1차원 배열에 몇 번 방? 0번 방.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 나갈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길게 이렇게 늘어져 있으면 이 표현 알아보기가 조금 불편할 수 있어서 우리는 이제 2차원 배열은 보통 이와 같은 형태로 배치를 시켜 놓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접근을 하면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자, 1차원 배열, 이게 이제 1차원 배열 하나니까 이 1차원 배열을 ARR2D의 0번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2차원 배열인데 뒤에 대괄호가 하나만 존재한다는 것은 1차원 배열 이 덩어리 하나를 얘기한다라고 보면 될 거예요. 다음에 ARR2D의 1은 여기에 있는 1차원 배열 덩어리 이거 하나를 얘기한다고 보면 되고요. ARR2D의 2는 또 여기를 본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뒤에 0번방을 붙이게 되면 이제 각각 여기 이곳의 값을 나타낼 거고 다음은 여기 이렇게 해서 이 뒤에 대괄호가 하나 더 붙음으로써 접근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이미 다 아는 얘기인데 왜 이렇게 또 했냐? 이렇게 적었을 때 이 의미 이걸 좀 강조하고 싶어서 했던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얘는 누구다? 이곳 전체 나중에 우리가 이 배열을 이용을 해서 이 이름을 이용을 해서 사이즈 오브라는 걸 체크를 하면 이 크기 이만큼의 크기를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걸 강조하려고 이렇게 표기를 해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ARR2D에 0번까지 가면 이거는 이 방 하나이기 때문에 이걸 크기를 뒤에 조사를 해보면 4바이트다 라고 나타날 거예요. 그렇지만 이걸 떼고 여기까지 조사를 해보면 몇 바이트다? 4개가 있으니까 16바이트다 라고 나타날 거예요. 그럼 이것까지 떼버리면 이거는 2차원 배열의 전체를 얘기하기 때문에 16 곱하기 3 해서 6, 3, 18, 48 되나요? 48의 크기가 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관계를 좀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자, 그러면 다음 예제를 통해서 한번 정확한 값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자고요. 자, 이와 같이 2차원 배열을 준비를 하고서 각 방의 값도 이렇게 한번 채워봤어요. 뭐 여러분은 0으로 초기화를 해놔도 상관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ARR2D의 어드레스를 살펴봤어요. 2D의 어드레스는 FAC8 이 제일 시작 번지의 주소값 여기가 이제 ARR2D 이 자체의 값이 되는 거예요. 2차원 배열의 시작 번지의 주소값 다음 ARR2D의 0 했더니 FAC8 ARR2D의 0도 여기를 나타내고 있고요. 다음에 이번에는 ARR2D의 0의 0번방 0의 0번방 여기도 여기를 나타낸다는 거야. 여기를 나타내고 있어요. 자, 세 개가 공이 이곳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지만 이제 서로의 책임 범위가 다르다는 거야. 0의 0번방은 요만큼 자기 자신 하나에만 해당이 되는 거고 ARR2D의 0번방 이렇게 표현을 해서 사이즈를 하면 이만큼의 공간을 영역으로 본다는 거예요. ARR2D 자체를 가지고서 접근을 하면 이만큼을 자신의 것으로 본다는 거야. 자, 이렇게 이제 내가 공간을 자꾸 얘기하는 게, 자, 그럼 나중에 우리가 ARR2D에다가 지금 ARR2D에다가 더하기 0 한 게 이거거든요. 그러면 ARR2D에다가 더하기 1을 하게 되면은 누구만큼? 이 크기만큼 증가를 한다는 거야. 이 크기만큼 증가가 되니까 어디가 되겠어요? ARR2D에 1번이 있는 이곳이 되겠죠. 이곳이 된다는 거. 또 ARR2D에다가 더하기 1을 하니까 여기가 된다는 거. 이거를 미리 한번 좀 강조해 주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봤어요.
자, 그럼 이제 나머지는 뭐 동일해요. 이렇게 들어가서 ARR2D의 주소값을 한번 출력해 봤고요. 지금 제일 마지막까지 이렇게 다 적지 않으면 ARR2D의 0번에 0번 이렇게 하면 얘는 최종적인 이곳의 값이 될 거예요. 값이 될 건데 ARR2D의 0번 여기까지만 적으면 이거는 이제 값이 아닌 이곳의 주소값이 된다는 거예요. 주소값. 그리고 ARR2D라고만 적어도 이것은 여기에 가리키는 주소값을 의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 확인을 FE에서 AR2D의 1의 어드레스 그 다음에 하나 생략을 해놨죠. 이와 같이 접근을 해서 우리가 각 배열의 각 위치의 주소값과 그 다음에 값을 한번 확인을 해보는 예제를 살펴봤습니다. 한번 이 예제를 통해서 2차원 배열에 대한 주소 값의 변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잘 좀 기억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7.2절에서 이제 연산을 주소값에 포인터 연산을 했을 때 변화되는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